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목포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명 손혜원 타운이 건설 중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대단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럽습니다. 손혜원은 정말 이렇게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손혜원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1등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첫 시작은 SBS의 특종 보도입니다. 자, 손혜원이 목포 일대에 9채의 집을 샀다. 자, 조카, 남편, 뭐 보좌관, 뭐 가족, 완전히 그 손혜원 일가와 관련자들이 9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집들을 자, 문화재 거리로 지정한 겁니다. 그게 올해 8월입니다. 문화재 거리. 그러니까, 올해 8월. 그러니까 자, 손혜원이 알고 했냐 몰라고 했냐, 지금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권에서 어떤 여자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난 땅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손혜원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또는 부동산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손혜원은 지금 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목포를 사랑해서 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죠. 어제 SBS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왜? 자, 문화재청이 이걸 갖다가 이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 구역 안에 이 건물 9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손혜원이 직접 산 것도 아니고, 자, 조카, 돈도 못 버는 조카한테 1억 원을 주면서 사라. 또는 뭐 보좌관 뭐 등등등등, 보좌관의 배우자, 이런 사람이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집중적으로 샀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문화재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SBS가 보도한 데 따르면 집값이 무려 3배 내지 4배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손혜원은 지금 뭐 아니라고 펄펄 뛰지만 SBS 보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혜원의 위치는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의 간사입니다. 야, 여당의 문체위 간사인 손혜원이 개발 이익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말하는 생활적폐, 뭐 투기적폐, 뭐 모든 게 포함되는 건데, 손혜원이 해낸 겁니다. 해냈습니다. 예. 손혜원 타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볼까요? 손혜원 타운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문화재 지정된 거리, 문화재 거리. 되게 커요.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인데, 손혜원의 주변 사람들이 구입한 건물, 보좌관 남편이 한 채가 보이고요. 조카 1, 남편, 조카 1, 창성장, 그다음에 보좌관 딸 조카 2, 조카 2. 그래서 뭐 9채라고 하는데, 이거 뭐 현재까지 드러난 게 9채인 거고요. 더 또 찾아보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말이죠,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거리가 생긴다는 게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 국회에서 딱 알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 일본식 집 적산가옥인가요? 이 가옥을 리모델링을 국가에서 대주는데, 이 거리를 조성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한 5억 원, 지자재 포함해서 500억 원. 5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 깜짝 죄송합니다. 500억 원. 그렇죠. 500억 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이뻐지고 또 관광객이 몰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향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집값이 4배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손혜원 등등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해명을 들어보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되면 개발도 못하고 뭐 이렇게 집도 못 짓고 아파트도 못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첫째, 자,
만호 유달동 일대 11만 뭐 4,038제곱미터를 한꺼번에 문화재로 등록한 이건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이렇게 넓은 데를 한꺼번에 한 적이 없고, 두 번째, 건물이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 제약이 없고, 좋다. 다음에 근대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는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좋다. 카페도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물론 손혜원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여당 간사라는 지를 이용해서 문화재청의 이 계획을 미리 빼냈다면 이거는 범죄 중에도 정말 추악한 범죄.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손혜원은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뭐 자기가 뭐 돈을 이렇게 든 거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죠. 진짜 아니죠.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예. 게다가 문화재청이 이 목포의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홍보하는데 영상에 예정에 없던 손혜원의 건물이 집이 뒤늦게 끼어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리고 손혜원이 또 돈이 좀 많습니다. 네. 등록된 재산만 해도 뭐 53억인가 그래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하고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게다가 자기 말은 그러면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강남에 빌딩도 안 샀다는데. 네. 아니 50억 갖고는 못 사요. 예. 이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억 갖고는 못 사요. 예. 그래서 목포로 눈을 들고. 그건 또 하나는 왜 목포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도되면서 많은 음모론들이 네.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포의 국회의원이 지금 누군지 아시죠? 박지원이. 박지원. 네. 박지원 의원이 또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근데 박지원은 또 본인이 그런데니까 또 나는 뭐 손혜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설마 투기를 했으려고 이렇게 또 옹호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내부 정보를 누가 SBS에 제보했을까? 그렇죠. 혐의자 중 한 명이 박지원 의원 측이 아니냐 이런 말이 또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다음 총선에도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번 은퇴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이렇게 초토화 싹쓸이 9채 싹쓸이해서 이렇게 했다고 게 알려지면 목포 시민들이 부글부글하죠. 민주당 뽑겠습니까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제가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목포에도 우파들이 삽니다. 거기가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될 줄 몰랐고 네. 그래서 굉장히 건물들이 낡고 막 허물어진대요. 그런 게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아유 이거 뭘 왜 다시 만들어. 이제 목포도 항구 도시로는 이제 좀 맛이 갔어. 네.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네. 누가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팔은 거예요. 근데 팔고 나니까 4배가 올랐다니까 목포 주민들이 열받죠. 이거 뭐냐 이게 장난하는 거냐 뭐냐 네.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은 주민들은 팔지 않고 리모델링도 하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그 장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었는데 왜 외지인이 샀냐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뭐 부위원장들 뭐 이런 간부님들 모시고 한 20-30명이 목포에 이제 한번 MT를 간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목포시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뭐 현대 계열사의 사장을 지내고 이제 나이는 많지만 원로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네. 목포시를 참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굉장히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우리가 가니까 바다에 막 쏘는데 신성어 환영 뭐 이런 거 띄우고 뭐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다. 목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포 아닙니다. 목포는 잘 삽니다. 아 그렇군요. 박지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지역구 관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목포 하면 옛날에 뭐 그냥 목포는 항구다 뭐 깡패들 싸움하고 이런 아닙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정자된 데입니다. 그리고 목포는 자존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아니 광주도 있고 뭐 나름대로 나주도 있고 하지만 뭐 전라도가 원래는 그 나주, 전주 이런 데가 원래 이제 옛날의 중심인데 목포는 목포대로 여기는 김대중 선생님이 학교 다니시고 뭐 어쨌든 굉장히 자부심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청이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는 앞으로 관광 상품으로 뜹니다. 그걸 갖다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사실이라면 손혜원 일가는 대박 난 거죠. 솔직히. 대박 난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주민들 얘기로는 그쪽은 좀 안쪽이잖아요. 아까 예, 사진 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번듯번듯한 예. 거리로 이렇게 할 텐데 약간 안쪽이다 보니까 후미진 곳에 예.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이 꽤 있었나 봐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목포를 다시 살리겠다. 예, 문화재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런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그렇죠. 예. 아, 요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계획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걸 보면 손혜원 여사, 손혜원 의원은 나름대로 하나의 그 이 문화 중심의 자기가 일가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뭐 타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타운. 그 안에 손혜원 타운. 저렇게 많은 걸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꼭 진짜. 이분이 무슨 낮은칠기 박물관 뭐 이것도 운영해보고 해가지고 네네. 이런 사업을 좀 합니다. 목표에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변에 그 집들을 야금야금 구입했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 집값이 안 올랐다, 네 배나 올랐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예, 있어요.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죽든지 SBS가 죽든지 왜 SBS는 이제 3배, 4배라고 했는데 SBS 4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그거 아니다. 고소하겠다. 고소하십시오. 서로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렇죠. 진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게 워낙 뜨겁게 나오니까 손혜원은 뭐 거의 목숨 걸고 지금 한번 붙겠다 이런 나를 짓밟고 있다, 밟고 있다 뭐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가지고 또 뭐 그동안에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SNS에 글을 안 올리다가 20개의 폭풍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예.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은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위기이자 인간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위기예요. 민주당.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손혜원은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별 애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애착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 신재민 때문에 얼마나 큰 무리를 빚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손혜원 의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히 손혜원을 조사한다? 손혜원은 나 알지 내 누군지 영부인, 정석이 절친. 그런데 뭐 난데 감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되겠어요. 되겠나? 못한다고 되죠. 합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바로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 지금 손혜원의 행위는 뭐 진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의 민주당이 적폐 덩어리로 보이는 분위기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기사를 보시죠. 전부 다 아유 정말 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예.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취득한 정보 네. 자신의 사적 이득으로 썼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간판 가야죠 그거는. 간판 가야죠. 그럼 이거 취득한 정보잖아요. 그 그렇죠. 정보가 자신의 지인, 조카 예. 활용됐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물론 지금 손혜원 의원은 자기는 몰랐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니 뭐 무슨 돗자리 깔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역사문화 공간 안에 9채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사진 다시 보시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역사문화 공간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서 샀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점 찍은 대로 그 안에만 다 남편도 사고 조카도 사고 보좌관 남편 사고 조카 사고 보좌관 딸의 조카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뭐 정보 취득해서 샀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애매하게 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그 이야기합니다. 목포의 문화재 복원사업은 내가 평소에도 강조했다. 그래서 뭐 국토부로부터 뭐 3건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이 어떻고 뭐 도종환 장관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종환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이 박지원 말을 듣겠습니까? 손혜원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하니 아니면 야당 아니면 민주평화당 아닙니까? 손혜원은 민주당 여당의 문체위 간사입니다. 이 강력한 사람의 말 듣지. 그러니까 문화재청장과 계속 논의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지역구면 뭐 내가 했어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개발의 주체가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하면 부도덕하고 염치없는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조카에게 1억을 줘서 네. 어려운 조카 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사진 있나요? 집 사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실 때 예. 사진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 손혜원의 조카 코멘트를 따겠습니다. 네. 자, 손소영이라고 합니다. 손씨입니다. 기자에게, 이거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고모의 제안을 받고 산 건 맞지만 문화재로 등록될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고모의 제안을 받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조카라는 사람은 이 문화재 거리에 건물 세 채를 갖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조카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조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들인 뒤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창성장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아니 이게 무슨 돗자리 깔고 뭐 예언갑니까? 그러니까요. 몰랐다? 조카에게 사준 집에 대해서 손혜원이 지금 자기가 예. 이제 해명글을 올린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맨 처음 사진의 긴 창문집이 소영이 집 2017년도 초에 8,7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수리가 전혀 안 된 재래식 화장실 집이었습니다. 소영이 집과 붙어있는 똑같은 한 지붕 두 집, 왼쪽 쓰레기자 뒤 회색 집이 지난해 말 팔렸다고 합니다. 1층 모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집이 판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4배 올랐다는 기사 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해명을 했어요. 저희도 해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 말이고 올해 등록은 올해 8월에. 올해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손혜원 이 씨가 내용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해서 또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니까 또 1억 2천에 나갔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이 좀 예. 쓸모가 없으니까 팔았겠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자기 조카에게 뭐 얘기한 집들 보면은 이거 뭐 조카 보고 말이죠. 8,200만 원 주고 사줬는데 이거 만약에 문안에 지정이 안 됐으면 이런 집 예? 이거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놓고. 그렇죠. 이런 집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억을 줬다고 하는데 증여세 냈습니까? 자기 냈다고 하지만 증여세 내고 또 이걸 어떻게 1억에 삽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첫째, 앞뒤가 지금 이상해요, 아주. 조카의 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건물 매입 자금 좀 1억 원은 고모가 증여해줬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목포에 왜 네가 건물을 샀냐 물어보니까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고모, 손혜원입니다. 고모가 제안해서 사게 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 들으면 바닷가가 뭐 부산도 있고 뭐 태안 뭐 다 있는데 하필이면 목포에. 그것도 그 주변에 싹쓸이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손혜원이 아무리 뭐 자기가 이게 투기라고 하면 죽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단식하는 사람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죠? 손혜원 절대 안 죽습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언론을 협박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비쌌으면 못 샀을 것이다. 싸서 뭐 샀다고 하는데 아름다워 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왜 이게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집값이 4배 올랐다면서? 그러니까요. 성공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투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목포 시민들을 목포 발전을 위한 게 고모의 의도였다. 아니 목포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거리만 지정해 주면 되지 왜 본인들이 집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잡아두면 너무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손혜원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왜?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니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저주하는 글을 쓸 때 뭐라고 맞아요. 했습니까? 뭐 돈독이 올랐다. 뭐 돈이 베팅하는- 목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혜원은 돈을 사랑하든지 또는 워낙 돈 벌기를 잘하든지 왜냐하면 53억 재산을 본 걸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뭐 돈 버는 재주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목포. 야,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네. 뭐를 소개해드릴지 모르는데 또 동아일보 소개해야 돼요. 예. 자, 목포 투기 괴담. 목포 투기 괴담. 좋습니다. 아주. 예. 목포 투기 괴담의 최수위자는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기자들로 만성 뭐 이런 제목인데 어쨌든 이걸 보면 뭐 손혜원 목포 투기 괴담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인 듯하다. 어? 뭐 이렇게 이제 손혜원이 말했다는데 네. 자 그러면 이건 비아냥되는 겁니다. 네. 전국에서 내려온 기자들로 지금 북적북적하고 있다. 뭐 한 사람당 한 장씩 엄청나게 커피 주문을 받아서 최고의 화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당연히 리보디네가 카페를 운영할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왜 그러면 이 정보가 손혜원한테만 갔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신 대표가 미리 알았다면 저는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샀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건물 9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손혜원이 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손혜원과 조카와 측근들이 사들인 것은 2017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전 정보가 네. 샜나 내부 정보가 아닌가? 오해할 수가 의도적인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무리 지금 손혜원 의원이 변명을 해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집을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게 보통 우리 시민들의 그 투자, 예. 투자의 패턴 아닙니까? 예. 저도 꼭 팔면 오르고 예. 사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여기 주민들 어떨까요 지금? 야, 그거 허물어져 가고 이제는 뭐 딴 데로 이사 좀 가려고 했는데 잘 팔리지도 않았는데 아유 누가 와서 산다니까 그냥 싼 가격에 팔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올랐어 봐요. 그 수십 년간을 지켜왔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포 시민들의 그 박탈감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위의 여당 간사라는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 우연히 타다했다. 그리고 투자를 그냥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남편, 조카, 보좌관의 배우자 아우, 이거요. 우리가 이제 주주 모집도 이렇게 해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심지어는 조카는 돈도 못 벌어요. 1억 줘. 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못 버는 어떤 젊은 조카가 고모가 1억 주면 고모 지시로 산 거지 그게 본인이 아이디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하필은 목포에 왜 삽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부모님의 깊은 뜻. 그리고 제가 한번 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50억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50억 재산. 강남에 빌딩 못 삽니다. 50억 갖고는 웬만한 빌딩 사기 어려운데 네. 50억이면 재산의 50억에 1억이면 재산의 50분지 1. 그렇죠? 그렇죠. 조카가 어렵다고 1억 덜썩 주는 그런 그 그러니까 이모가 고모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 보면 굉장히 저 손혜원은 조카들한테 관대합니다. 사랑하죠. 얘 굉장히 조카, 사랑하죠. 이 조카 다 목포로 가라. 내 돈 줄게 살아.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는 이제 이 비판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쏟아진 이 야당들의 비판은 정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장수할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그렇죠. 많이 받. 네. 이거 보면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뭐 이렇게 놓고 본인이 나는 몰랐다. 나는 뭐 목포를 뭐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대륙입니다. 떴다방이다. 떴다방이죠, 떴다방. 그러니까 남이 하면 투기, 자신이 하면 문화재 살리기 이런 거죠. 뭐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다가 또 하나는 투기에 아까 지만 그 장관 청문회 때 날아가는 어떤 장관이 막 물어보니까 나는 부동산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죠 뭐 지금. 손혜원 의원 이거
갈수록 일파만파 사건이 커질 텐데요. 네. 또 저희가 2부를 또 네,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야 현찬의 우리 이제 비판이고 또 다른 그 뒷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들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조카, 뭐 보좌관, 뭐 다 나서고 있습니다. 아, 조카한테 1억씩 말이죠. 탁 주면서 야,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봐라. 아, 손혜원 의원이 참 조카를 사랑하는군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선 그렇게 보기 어려운 모습 같습니다. 예. 아, 참 한마디만 네. 해야 되는데 제목 때문에 그 오늘 나왔던 많은 일 중에 이제 비판 중에서 김태흠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분이 그냥 미래적으로 개인 성명을 내고 한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데에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 40년 지기 친구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직이었던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영부인이 오랜 직인 손혜원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답할지 묻고 싶다. 맞습니다. 뭐라 달고. 직입니다, 다들.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오랜 직이었던 손혜원.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손혜원의 최순실. 손혜원. 김정숙의 최순실. 손혜원의 최순실. 뭔지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의 최순실은 손혜원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답하십시오.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파헤쳐야죠.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목포에 계신 분들이 화납니다. 그 집 팔아갖고, 몇 푼 주지도 못한 그 목포에 사시는 그 국민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팔았더니 며칠 만에, 또 몇 달 만에. 아, 정말 열받네요.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